반갑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업이 돼야 되는데 또 저도 좀 불편하고 또 보시는 분도 많이 불편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요즘 또 추세가 언택트로 많이 하니까 일단은 제가 강의를 지겹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들이 할 강의의 제목은 협동조합을 이용한 농산업 경제 조직화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제가 오늘 아까 와가지고 우리 조동식 단장님을 좀 뵀습니다. 식사도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중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어떻게 이제 고도화시키고 또 차별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제 이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박사 학위를 이렇게 제가 기업과정 창업이라는 걸 이렇게 받았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일반 경영한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전공 자체가 창업입니다.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연구하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해오는 패턴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겠죠. 시계열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 왔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사단법인 지금 경남협동조합 협의회를 제가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8,000개 있었던 분이 2만 개까지라고 이렇게 협동조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 경남에 있는 협동조합들을 제가 이제 저희들 이렇게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아마 경북도 경북협의회가 있고 대구는 확실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은 지금 협의회 회장님을 아직 구성이 확실히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이력을 쭉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2007년도 정도죠. 한국문화창업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사업들을 이렇게 비즈니스화 시키기 보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엔젤 투자를 또 필요해서 투자도 또 저희들이 클럽을 만들었고 또 필요에 따라 유자산 협동조합도 만들고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생활도 좀 했었고요. 가깝게는 이제 저희들 제가 2년 정도 3년 전까지는 이제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 저 창업 관련되는 교육센터장을 이렇게 제가 맡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쭉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지나면서 느낀 것이 창업이라는 게 무지무지 어렵다는 거죠. 왜 제일 어렵냐면 리스크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망하면 누가 책임지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선뜻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수십 만원 데서 창업을 장려를 하고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창업이라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리스크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도 청년 창업이라든지 시니어 창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나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름 깨를 하나 낸 게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일단의 법인을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협업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이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제가 말했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측면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자본금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현물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설립도 쉽지만 최소한 5명이 모여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자를 한다 손 치더라도 5분의 1의 출자만 하면 일반 회사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반드시 모든 게 장점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제도든지 뭐 약간 또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유에 대한 어떤 제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 우리가 창업 생태계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느냐, 이게 결론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과정 중에 계시니까 잘 활용을 해서 본인들에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2챕터씩 하고 한 번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협동조합의 사료와 필요성, 그 다음에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좀 쉬는 시간 한 5분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협동조합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생태계를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 부분과, 그리고 이제 농산업이라는 특수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랄까 이런 것을 좀 활용하면 좋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사료와 필요성입니다. 다들 누군가 다들 아시죠? 제가 원래 이게 참가 수업 같은 거 막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어쩝니까? 막 이렇게 하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 알고 있는 메시입니다. 메시. 근데 메시가 입고 있는 요 앞에 요게 보면은 되게 좀 인상적이죠. 유니세프입니다. 대부분들 축구 클럽들이 전부 다 광고를 스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요즘 바르셀로나는 그죠? 이렇게 유니세프 이래가지고 공용에 대한 어떤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그만큼 이 후원금이나 스폰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로 제 기억에 롯데도 한번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좀 경우가 다른 것 같고요. 어쨌거나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입니다. FC 바르셀로나가. 그래서 이제 규모를 보시면 조합은 19만 명, 등록비가 한 21만 원. 계산해 보시면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또 상품도 팔고 이렇게 하니까 일반 축구 구단들이 대부분 개인 구단주인데, 그런 것은 그 개인 구단주가 망하면 이렇게 클럽도 팔고 이래야 되잖아요. 하지만 FC 바르셀로나는 구단주가 없는 대신에 망하기가 힘듭니다. 왜? 19만 명이나, 지금은 좀 더 늘었을 겁니다. 거의 한 20만 명 있는 스폰서들이 자기들이 21만 원씩 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웬만해서는 안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FC 바르셀로나가 지금도 세계 최고의 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만 잘 되면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본적 시너지도 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키스트입니다. 우리가 선키스트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키스트가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키스트가 수입품, 오렌지부터 해가지고 키위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모든 물류를, 전 세계 물류를 장악해 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키스트가 시작될 당시에는 이 보시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오렌지 농민 6천여 명이 도매 상인의 행포에 맞서서 만든 농업협동조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통이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통하시는 분들이
농민들하고 조금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뭐 풍년이 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반면에 요즘 실제로 풍년이 들면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이 못 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트랙터로 갈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왜 그러느냐? 유통하시는 분들이 밭대기로 사버리니까 뭐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상관이 없잖아요. 의외로 이제 뭐 흉년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라도 줄어드니까 좋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유통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키스트가 그런 것들을 한계로 해서 농민 6천 명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농산물 유통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농협이 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만들어졌는데 어쨌거나 이런 형태의 일들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또 하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AP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요즘 API라고도 AP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뭐 연합통신 디지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미국에 1,400개 곳에 이제 조합원이 있는 거죠. 그 1,400명의 기자들이 자기 동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본사로 날리면 본사에서는 기자 1,400명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처럼 이 비정부 후원이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실 만들어졌는데 이 1,400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자를 사실 1,400명 월급을 주면 어마무시하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인터넷 뉴스가 지금 뭐 이게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각자가 자기가 뉴스를 올리고 하면 이 공유를 했어. 서로가 이제 이게 좀 요즘 섞은 이야기로 퍼나르기를 해갖고 막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 언론을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해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자본을 분류를 할 때 보통 세 가지를 분류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전통적으로 물적 자원, 물적 자본이죠. 예. 두 번째가 인적 자원,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적 자원에서 요즘 분화가 돼서 지적 자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바탕 인적 자원에 기본을 두고 있죠. 옛날에는 물적 자원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돈이 자본주의가 돈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지나다 보니까 이 돈을 운영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미래지향적으로는 인적 자원이 더욱더 중요시 되더라는 거죠. 더욱이 왜 그렇느냐?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은 지적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돈으로 아이디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그죠? 어떤 형태든지 그 뭐 클라우드 펀딩이 됐던 투자를 받아서 뭔가 새로운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들고 대박이 나는 형태들이 요즘 21세기의 어떤 사업의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AP통신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인적 자원이 잘 결합을 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굳이 제가 페이스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뭐 트위터 이런 이야기도 안 하겠고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효용성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어마무시한 뭐 재래가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때까지 우리나라들이 대부분 물적 자본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뭘 하기가 참 어렵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또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고 우리가 아까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뭐 트위터 이런 게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싸이월드 또 이제 알러브 스쿨 이런 이야기 제가 한 번씩 강의 가면 잘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대단하거든요.
카카오톡 이런 거 보시면 우리나라 대단하잖아요. 페이스북이 어디 카카오톡 발맞춰도 못 따라오는데 카카오톡은 한국 거다 보니까 사용하는 인구가 한계가 있고, 반대로 뭐 페이스북이라 이것은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이렇게 확장성이 더 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링이 통해서 고도화나 나아가서 이런 어떤 사업의 단계를 밟아서 훌륭한 성장의 모델로, 그리고 성공의 그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볼로그냐 협동조합입니다. 이거는 뭐 그 지역 단위로 뭉쳐진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면 뭐 예천보다는 경북 전체가 하나의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 비슷하게 만든 게 마을 기업 이런 형태들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 마을 기업이 생각보다 자리를 좀 많이 잡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왜 제가 이태리 볼로냐 협동조합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 규모를 제가 잠시 봐보겠습니다. 요걸 좀 이따 이야기 드리고요. 소비자 조합인데 대형 쇼핑몰 16개, 중소형 쇼핑몰 138개, 연 매출 19억, 뭐 한 20억 된다, 20억 유로라 보시면 되겠고요. 조합원수 106만 명입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그 단장님하고 우리 저 국장님한테 이야기 중에 예천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18만이었는데 지금은 한 5만 정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 수가 106만 명이면 100만 명 빼도 6만 명이 남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조합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6만 명이 인그룹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유통 쇼핑몰을 하나 만든다 이러면 요즘 말하는 상호거래, 또 다른 말로는 내부자 거래라는데, 이거 자체로서 모든 것이 유통 자체가 해결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 생산이나 소비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무슨 관점을 좀 이렇게 깊게 봐야 되냐 하면, 한국 속담에 옛날부터 이런 게 있습니다. 동업하면 망한다. 동업하면 망한다. 근데 정확하게 동업해서 왜 망하냐 물어보면 많이들 하시는 이야기가 돈 거래가 나중에 서로가 싸움이 나고 뭐 서로 많이 가지고 가려고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동업에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왜냐하면 정확한 계약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조건을 서로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가 많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뭉치면, 그죠? 1+1은 항상 2보다 큽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게 1+1이 아니고 100만 플러스 100만이 되면 200만보다 훨씬 클 겁니다. 간단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사는 것과 100만 명이 물건을 하나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가격이 레고가 될 겁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겠죠. 그게 그 이론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게 100만 명이 모였겠습니까? 처음부터 100만 명 아마 모였을 겁니다. 제가 보통 보면은 뜻 맞는 사람 5명이 시작해가지고 자꾸 저기 확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왔을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5천만 원을 들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럼 5천만 원 들고 사업을 식당이라도 하나 하게 되면 또 인건비 주기 사람 직원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뭐 한 달에 뭐 적어도 한 200만 원씩 주면 5천만 원이라는 게 1년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5명이 뭉치면 직원이 5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일단은. 물론 나중에 수익에서 배분은 하겠지만. 하지만 1,000만 원씩만 내도 일단 5천만 원은 시작이 되거든요. 일할 직원이 5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수익을 쉐어한다 생각하면 더 좋고, 형편이 돼서 1인당 5천만 원씩 내면 2억 5천만 원이 되니까 5천만 원으로 개인 사업 하는 사람보다 5배의 쉽게 말하면 브랜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다다익선이고 뭐든지 많으면 많을수록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자본금 2억 5천만 원짜리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전부 다 2억 5천짜리 하면 이긴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인다는 의미에서 이런 협업화 내지는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실업률이 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합원에 들어와 있으면 소비자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다 보면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직원을 쓰는데 대부분 다른 회사들은 수익이 안 생기고 경제가 어려우면 직원을 자르는데 협동조합은 거의 자르지를 않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왜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다 다수가 원하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받아가는 돈을 좀 줄인다든지 이래서 최소한의 서로 생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는 대부분들 이 협동조합들이 실업률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죠. 뒤에 보면 제가 나중에 퀘벡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8년 전부터 이 협동조합에 IMF 이후죠. 예, 조금 더 이후인데, 그래서 협동조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 실업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원래 취업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실직하시는 분도 포함되는 건데 이 실업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몬드라곤입니다. 이 몬드라곤은 그 볼로냐보다 더욱더 좀 이렇게 거대한 겁니다. 이게 보시면 몬드라곤이 스페인 매출 순위 8위고요. 고용 창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지금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근데 그 몬드라곤이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100대,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라고 어떨 때는 3개 들어갔니, 어떨 때는 2개 들어갔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 몬드라곤이라는 협동조합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업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말 기업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몬드라곤이 사실은 선키스도 비슷하게 미국의 어디입니까? 중국 시장에 초기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뭐 좀 안 좋게 끝났는데, 왜 안 좋게 끝났냐면 중국이 협동조합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 코드가 잘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선키스트가 우리나라에서 농협과의 갈등 구조가 생기듯이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런 갈등 구조에 의해서 사실은 중국 시장에 철수를 하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스페인 몬드라곤에 있는 협동조합 뭐 일단 본사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게 정유회사도 있습니다. 정유회사도.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정유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 회사에서 운영 규칙을 10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 운영 규칙 10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10가지를 이해를 하면 왜 협동조합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조합은 자격이 개방된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1인 1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잘 살든 뭘 살든 1인 1표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정치 민주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냐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1인 1표제가 아니고 한 주가 한 표를 행사를 하는 거죠. 자본이 많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표를 많이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주주총회에서 과반이 석을 가진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해서 다 먹는 거죠. 독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그거 가지고 뭐 주주총회 시즌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얼마 전에 뭐 한진도 그랬었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결국은 표다 보니까 이게 분익부 비익비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익부 비익비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인 1표제. 뭐냐면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의 총량이 30%입니다. 근데 이 30%를 가져도 표는 한 표입니다. 내가 1%를 가져도 표는 한 표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하면 결국은 친서민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협동조합을 하면 투자를 아무리 많이 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전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회사와 이 우리 협동조합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한데요. 뭐 어느 것이 좋은 거는 개인적 취향도 있고 개인적 상황도 있고 또 뭐 자본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에서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자 노동자에게도 최고 결정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직원이 조합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경영자와 노동자의 구분이 좀 약간 없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자본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보조적 도구, 또 노동의 경영 참여, 임금의 균등화, 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 발전, 그다음에 이제 사회민주주의 정의평등 및 보편적 가치 확산, 교육기회 제공. 근데 이게 이제 협동조합은 교육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계몽적인 이런 거에 대한 출발도 있지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르고 당하는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10가지가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드는 또 이제 그 7가지 뭐 역할이나 조건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했던 퀘벡인데요. 이 퀘벡도 보시면 이게 좀 전에 자료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기재부 자료를 좀 인용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보면 협동조합하고 일반 기업이 두 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사의 생존율이 협동조합이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이게 그리고 협동조합 일자리 수가 37% 되는 보다 일반 캐나다 전체는 1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협동조합은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엄청난 그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이 한 100만 명쯤이 모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필요 안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일자리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또 좀 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그 협동조합이 뭐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 취향도 있고 성향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착한 기업 이런 이야기는 가끔씩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왕이면 일반 자본 기업보다는 우리가 이 협동조합으로 시작되는 이 주식회사보다는 이 협동조합으로 이 좀 더 따뜻한 인간적인 면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는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 자료는 기재부 자료입니다. 기재부가 만든 지 꽤 오래되는데요. 제가 교재용으로 재편집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기재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협동조합이 왜 필요하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기준으로, 대형마트는 증가하는데 전통시장은 감소를 하고, 그럼 이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실직 내지는 그 고용원으로, 쉽게 말해서 노동자로 전략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국민 소득이 이제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산층이 없어지고 저소득층은 확대가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는 게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제일 먼저 만들어질 때 제일 많이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1호가 대리운전 협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전라도 강주에서 강진구에서 청소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졸지에 이제 용역회사가 망해가지고 실업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다가 광진구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제 청소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강진구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노동 좀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사실 발전을 하게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이제 고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자영업자가 계속 없어지는 겁니다. 왜 자영업자가 계속 없어지느냐? 지금도 이 자영업자가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도 자영업자는 계속 없어집니다. 왜 없어질 수밖에 없느냐? 실제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니까 코로나가 생겨도 계속 견뎌낼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 뭐 사람 모이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라 닫아라 하니까 자영업자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도 있으니까 뭘 해보는데 자영업자는 자영업자가 어떻게 그런 정치적 행동하기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은 자영업자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뭡니까 중산층이거든요. 옛날에는 이 자영업자가 상당히 괜찮은 분류에 들었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보호 장비 없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왜 그럼 이게 자영업자에 몰락하고 협동조합에 관련되는 게 연계가 있느냐라면 자영업자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대부분 특징들이. 그래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중소기업진흥법 이런 거 있잖아요. 소상공인 소상공인 시장진흥 이런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하고 시장진흥 관련된 법에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시장은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막 만들어졌는데 국가 정책이 뭐냐면 법인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고 왜 법인화를 왜 시켜라 그러냐면 법인화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조직이 되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가 확보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인화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본 소상공인들은 법인화 시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갑자기 뭐 부가지세도 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정부와 일반 소상공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럼 소상공인도 법인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낸 것이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에 관련된 건데 협동조합을 바로 만들어내면 잘 안 만들어지니까 아까 말처럼 5명이 만들어도 된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협동조합으로 빨리 전환을 해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야기 드렸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회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어떻게 받아요?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아이템이 그런 걸 좀 받을 수 있냐요?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그런 게 제도가 좋으냐면
창업한다 이러면 뭐 5천만 원씩 7천만 원씩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스라엘이 좋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우리나라 잽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아 드실 줄 알아야 되는데 찾아 드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 안 되느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정부는 세금 많이 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조세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화 시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은 사업 초기에 법인화를 안 시키고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매출 한 3억이나 5억 되면 그때 법인화 시켜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3억이나 5억 정도 가려고 하면 월 매출이 제가 한 5억이라 가정하면 월 매출이 5천만 원입니다. 한 4천만 원 못 해야 되겠죠. 4천만 원 월 매출 시키기가 소상공인들 쉽게 말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받기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이거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협동조합의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이제는 처음 단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더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도 편하다. 그리고 아까처럼 협동조합으로 하면 그렇게 크게 그 자본적 부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한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그걸 원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뭐 이거는 공동체 사회 안전망 취약인데 이거는 뭐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정부 입장하고 저희들은 어차피 창업 관련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자,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가 몰락되고 비중기죽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협동으로 만들고 그 협동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해체되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기반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제 의견이 아니고 정부의 의견입니다. 정부의 의견.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웬만하면 협동조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협동조합의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에는 우리가 필요하다. 세계에서 이런 협동조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면 과연 협동조합 하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꼼꼼히 한번 따져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출을 100만 원을 했어요. 비용 70만 원을 하면 수익이 3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수익 30만 원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사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30만 원 본인이 다 가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이 30만 원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 수익의 30%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회사입니다. 투자자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노동자다 이러면 요 30원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이죠. 30만 원은. 나는 왜? 내 노동력은 비용에 인건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억울하잖아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돈은 자본가가 다 먹는다. 좀 불공평한 거 안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수익의 30%를 자본을 댄 사람이 말고 다른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이나 그다음에 이런 고용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어떻게 한다? 조합원들한테 환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주와 조합원은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예. 쉽게 말해서 삼성 주식은 제가 사면 제가 삼성에 가서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은 가서 일은 안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용고 배당.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물건을 농협을 예를 들면 농협에 가면은 항상 요즘 기름 넣거나 물건 사면 뭐 조합원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조합원이 되면 뭐 번호, 전화번호 물어봐 입력시켜가지고 나중에 배당을 해줍니다. 이용고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자본을 얼마 넣은 것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 이 협동조합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사면 산 것만큼 나중에 저한테 뭘 해주느냐? 돈을 배당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개념으로 배당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배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자는 아까처럼 소비자 협동조합은 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을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로 모인 협동조합은 이 생산자들이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30% 이익을 구매 가격으로 물건 값으로 올려서 주거나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뭐 임금, 그 다음에 신협들은 뭐 대출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 뭐 다중관계, 이해관계자들은 뭐 다양한 욕구들이 많으니까 구분하기고 이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협동조합은 자본가가 자본으로서 주식을 투자해 놓은 것에서 가져가는 이익을 쉽게 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배당의 형태로 이 30%를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예를 들어서 자본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이 싹 낫습니다. 왜? 뭐 넣어놓으면 돈이 착착착 어쨌든 간에 돈만큼 배당이 되니까. 근데 내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남한테 일을 하면 임금비만 받고 이게 대한 나머지 이 배당에 대한 이자 이윤에 대한 부분은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노동자 입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협동조합 형태, 조합은 이런 형태가 낫고요. 내가 돈이 많아서 자본을 들여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 그러면 사실상은 주식에서 형태가 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의 절대 원칙인데, 아까 우리가 몬도라고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7가지 원칙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입출입이, 이제, 가입과 이게 편하다는 거, 민주적 관리, 아까 1인 1표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이용에 따라 이용고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자본에 대한 배당이 아니고 이용에 대한 배당,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율과 독립이 돼서 이제 의견에 대한 자율성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협동조합을 하다 보면 소수 의견이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되죠. 소수 의견이라는 것이 사람이 적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주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본은 독점 자본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대주주가 있고 대주주 밑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대주주는 아니지만 2대 주주 같은 이런 분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요즘 말하는 통합 개미 같은 분들은 뭐 실력으로 모으기가 힘들잖아요. 소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하면 항상 대주주나 2대 주주 의견이 반영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유리하게 뭔가 의견을 하잖아요. 하지만 협동조합은 어차피 그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한 표법이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본이 우리가 돈이 자본금이 작게 출자되는 사람한테도 숫자가 많은 사람한테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즘 뭐 그 시세 표현으로 동학 개미들한테 유리한 것은 사실 이런 협동조합 같은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 교육 훈련 및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정보에 따라서 서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토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협동조합 간의 협력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몬드라곤이나 어딥니까 볼로냐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조합원들이 사실은 하나로 항상 다 뭉쳐있던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필요에 의해서 연대를 하기 때문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아지는 거거든요. 적은적은 협동조합들이 계속 연대해서 결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동조합들이 이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사회의 기여인데요. 이 지역사회 기여라는 아까 우리가 그 급속도로 협동조합이 그 지역이 그 산업화에 의해서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메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는 이야기가 했는데 뭐냐면 결국 이게 인적 구성이 강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만나는 시간도 많고 만날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웃사촌이 되어가는 거죠. 이웃사촌이 되어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의 공통적 취미랄까 공통적 관심사들이 생겨서 그런 것들로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처럼 한 100만 명쯤이 모였다 치면 100만 명 안에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 10분의 1이 10만 명이 노령인구면 그 노령인구에 대한 케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사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이제 우리 보육이나 육아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반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일자리가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하시는 부모님도 그 쉽게 말해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예천 군청에도 보니까 뭐 앞에 보니까 뭐 보육 어린이집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직원들 그 자제분들 이렇게 이제 뭐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6번째 연대에 의해서 자꾸 협력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일자리도 만들어줄 수 있고 관심이 없었던 것들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 사람과 사람이 뭉치다 보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거리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 지역 사회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경북도 별로 서울 아파트값 구간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느낌 안 오시잖아요. 경북은 요즘 아파트 요즘 보통 얼마 평균가가 중간 가격이 한 얼마 됩니까? 2억? 2억인데 그럼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는 그 조카뻘 되는 이제 친구 하나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먼저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왜 혼인신고를 먼저 하냐 하니까 혼인신고를 해야 결혼을 하면 주는 그 대출이 된대요. 뭐 1억 3천인가 1억 8천인가 되는데 거기 혼인신고를 해야 그게 되니까 집을 구해야 되니까 결혼식부터 하고 그 순서를 기다려가지고 그 돈 받아갖고 이제 집을 장만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요 이야기가 서울 사람들하고 지방 사람들하고 사실 좀 괴리가 억수로 큽니다. 서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갖고 한 1억 8천 줄 테니까 뭐 아파트 구해라 이렇게 말도 안 돼. 그 전세도 안 되고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계산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보면 한 70% 되니까 뭐 9억이면 한 7억 정도 6억은 있어야 전세를 들어간단 말이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경제적 관점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들이 우리 국가만 해도 국가적 관점의 일들이 있고 지역 사회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그래서 이게 지역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또래라고도 하고 중거 집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에 속해 있으면 그 속한 대로의 만족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거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람은 이상하게 그 다양한 형태의 불만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우리나라의
창업의 형태 중에서 창업의 어떤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상당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흔히 말해서 문화 창업, 농촌 창업을 뭐 거의 제가 그 제일 좀 뭐라 그러면 중심적으로 하고 그런 입장인데, 저도 사실 서울에서 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어느 계기가 돼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됐는데요. 제가 내려왔을 때 제 스스로한테 제일 다짐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서울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18만 명이나 70년대는 한 18만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5만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지금 사실 심각한 국가적인 난국이거든요. 난국. 뭐 서울만 아무리 발전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울 사람들만 잘 살아가지고 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는 게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균형도 좀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능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능성은 현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왜 협동조합이 잘 돼야 되느냐?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무원들 만나면 늘 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정책은 협동조합이다. 왜? 뭐 아까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노동 문제, 그다음에 뭐 어떤 아까 뭡니까? 문화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 문제, 그리고 또 이 방금 관련된 이렇게 삶의 질, 지역 발전, 그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이게 그 완벽한 지금 현재 뭐 행정이든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가장 완벽한 시스템인데,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뭐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뭐 협동조합에 먼저 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농협, 뭐 축협, 그다음에 수협,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뭐 신협 등등등이 많은데, 뭐 생애까지 포함해서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큰 틀에서 이제 방금 말했던 좀 더 연대가 되고 이렇게 발전을 해갈 수 있는 이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법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뭐 5명 모여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막상 아직까지는 그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과연 비판적 사고를 가진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저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념하고 이론과 또 실제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지금 협동조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제 스스로에게 그 느끼는 한 가지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결국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제 말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시는데, 유럽의 예가 그래 했고 일본의 예가 그래 했고 그래 했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누가 언제 시작하느냐, 누가 먼저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먼저 오피니언 리더를 해가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천이라는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방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특히 해서 인구가 축소하는 이런 문제들이나 등등등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한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똑같은 이야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협동조합 설립 절차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뭐 한 처음에 50개 정도 뽑았다가 지금 30몇 개 정도 아이템이 이래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좋은 아이템도 있고 뭐 발전시키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또 다른 시간에 저를 만날 수 있을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정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 내 혼자서 이거를 끝까지 완수해 갈 수 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두 가지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사업화를 시키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단장님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예를 하나,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 제가 한 2, 3년 전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안동의 가톨릭 상기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교육센터장을 맡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도 시키고 뭐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제가 경남의 대학에 있을 때도 뭐 똑같은 경우고, 만나보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업 아이템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주저주저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야 뭐 계획서를 쓰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러면은 고민을 억수로 합니다. 제가 내일 이야기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들. 그래서 내일 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진짜 대박 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진짜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마디가 분명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이야기가 맞으면 내가 무조건 다 도와주겠다, 원하는 대로.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인터넷에 한번 치봐라. 그 비슷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가 없는가 치봐라. 이러면은 인터넷에 요즘 있죠? 예, 우리 검색하는 창에 이렇게 쳐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라는 이야기는 좀 잘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아직 내가 있으면서 없는 적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 머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부분 10년 전에 누군가가 벌써 생각해 놨습니다. 근데 사업은 안 됐잖아요. 10년 전에 누군가가 생각했는데 그 좋은 아이템을 왜 안 됐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제일 먼저 돈이 없어서 못했겠죠.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해보려고 특허를 내고 막 이래 했는데, 특허를 내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허가 내면 돈이 벌려집니까? 대부분 내놔야 제가 특허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허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디 가서 이제 이름표 하나 단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름표 하나 단 거에. 제가 좀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데, 사업을 망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망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 시간에 내가 좀 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 사업 망하지 말라고 드리는 겁니다. 사업 망해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그래서 협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제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잘 드려볼게요. 한번 잘 이야기 들어보세요. 처음에 특허를 딱 하나 받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생산을 합니다. 생산을. 그죠?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생산을 해야 될까요? 그 물건을 팔려면. 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서 돈을 갖고 오냐면 자기 본가에서 돈을 갖고 옵니다. 투자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엄마를 설득시키거나 부모를 설득시킵니다. 형을 설득시키거나. 그래서 본가나 친구한테 빌려옵니다. 그리고 생산을 딱 했습니다. 자, 생산을 하면 팔립니까?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안동 사과로 내가 벌꿀차를 하나 만들었다. 안동 사과 벌꿀차를 하나 만들었다. 특허도 냈어요. 내가 그거 갖고 만들었어요. 만들면 팔립니까? 그때 되면 이제 농협에도 가고 하나로마트도 가보고 일반 판매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또 갖고 가면 뭐라고 해야 되면, 사장님 포장이 너무 촌스럽잖아요. 좀 포장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뭘 하냐, 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포장을. 그럼 이제 본가에서는 돈을 못 구하니까 그 다음 대부분 어디 가느냐 하면 처가로 갑니다. 처가로 가가지고 엄마 우리 김서방이 요즘 사업을 하는데 지금 특허도 있고 대박이 날 건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포장을 이쁘게 합니다. 금태를 쫙 누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해야 되냐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뭡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TV에도 내고, 그 다음에 또 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면 또 돈이 들어가, 그까지 했다 치시다, 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좀 팔리기 시작해요. 물건이 좀 팔리기 시작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리점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대리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좀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하려면 물량이 좀 많아져야 돼요. 흔히 말해 양산 단계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양산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내가 1000개씩 만드는 걸 갖고 하면 안 되고, 전국을 그래도 한 커버를 해보려면 10배, 10,000개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10,00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기존 거에 또 10배가 떠들어야 돼요. 창고 물류도 해야 돼요.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층가도 돈 다 갖고 왔고, 처가도 갖고 오고, 어디서 갖고 오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찾아옵니다. 제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뭐 대박이 날 건데, 돈이 얼마 필요합니까? 한 50억 필요합니다. 이러면 50억이 해결이 됩니까? 왜 50억이냐 하면, 혼자서 층가에서 5억, 3억, 처가에서 2억 갖고 왔다 치고, 규모를 키우니까 10배로 키운다 생각하면 50억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지금 5억밖에 없어. 그것도 5억 투자 다 됐어. 운영하기도 어려워. 자, 그러면 사업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접어야 될 것이냐 가야 될 것이냐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접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누구냐, 투자자를 찾아다니.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내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얼마 주겠다. 근데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업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가들입니다. 투자가들은 돈 빌려주고 이자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100억, 아니 50억 투자하면 저한테 얼마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5억밖에 없는데 50억 투자를 받으면 그 회사가 제 겁니까? 아니면 넘을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10%밖에 자본이 없으면 그 회사가 내 회사입니까? 넘의 회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그것도 너무 그거 하니까 내가 5억 있고 남한테 10억 정도 투자를 받으려면 그 회사가 내 겁니까? 넘의 회사입니까? 그럼 5대5를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들이 몇 단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산 단계 끝난다 해서 끝나는 거냐? 또 누군가 잘 되면 대기업들이 달라들잖아요. 경쟁관계로 가야 돼, 경쟁관계. 그러면 내가 식품회사를 안동 아까처럼 차를 만드는데 벌꿀차를 만드는데 그 차가 롯데하고 CJ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선키스트가 그 유통망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고 생각해 보시면, 야, 그럼 처음부터 50억 갖고 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50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비판적이지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왜? 처음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나는 1이고 다른 사람은 4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좋아서 같이 하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만큼 리스크를 5분의 4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1억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한 4억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계산상으로는. 하다 보면 또 조합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이거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 돈을 빌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돈을 투자받는 게 좋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좋은 건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대부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투자받는 게 좋습니다 이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됐어요. 내가 5억으로 10억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5억으로 10억을 만들었는데 그 5억 중에 3억은 내가 가지고 있고 2억은 뭐 투자 받았을 경우와 대출 받았을 경우를 두 개짜리를 놓고 본다면, 자, 빌리면 2억 원금 갖고 이자 주면 됩니다. 5억에서 10억이 남았으니까
한 2억 주고 나면 한 3억, 뭐, 적어도 한 2억 5천 남습니다. 내 개인 입장에서. 그런데 반대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5억 중에 3억 있고 저 사람이 2억이 있었으면 내가 그냥 고스란히 거기서 10억이 돼버리면 나는 6억짜리가 되고 저 사람은 4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까는 대출을 받으면 온전하게 그게 나머지 남았던 그게 전부 다 10억이 전체에 관련되는 캐파가 다 내게 되지만 이 지분이라는 것은 주고 나서도 또 내가 저 사람한테 5분의 2를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투자와 대출이 다른 겁니다. 이거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로 하겠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진짜 자기가 나중에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장기적으로 긴 롱텀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첫 단계부터 내가 내 리스크를 줄여야 됩니다. 왜? 쉽게 말하면 자본적 운영 뒷주머니를 하나 차고 앞에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아까처럼 잘 된다고 계속 빌리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처가도 내가 망하면 처가도 망하고 뭐 길에 나가야 되고 아버지도 길에 나가야 되고 이래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이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로 지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냐면 협동조합 생각해 보시라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왜? 망했을 때 나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물론 잘 되면 뭐 좋지만 또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잘 됐을 때 내가 갖고 오는 지분이 적어진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너무 맹목적으로 잡히면 안 되는 이유가 그리고 잘 되면 내가 딴 거 하나 차리면 되잖아요. 개인의 사업도 만들 수 있잖아. 뭐 중간에 아까처럼 유통이 필요하면 박스 공장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내가 뭐 나는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니까 나는 기획사를 내가 차리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 같이 조합원들끼리 필요에 의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순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거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뭐 더 드리면 뭐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협동조합 설치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제일 먼저 발기 노인 이상의 모임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요. 정관은 뭐 간단하게 뭐 이게 표준 정관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기나 설립 동의자 모집합니다. 그죠? 뭐 이런 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는 지금 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창립 총회를 하고 설립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원래는 지금도 도지사가 내주는데 시에서 요거 대부분 봐요. 만약 여러분 같은 경우는 예천군에 내면 예천군에서 담당자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아마. 왜? 이것도 실적이거든요. 걱정 안 하시고 뜻 맞는 사람 5명만 모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출자금 납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현물 출자잖아요. 돈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돈을 안 낸다는 건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서로 협의해서 형편껏 기존에 있는 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양봉을 하면 나는 양봉해서 꿀 낼게 이러면 다른 분이 그럼 이 꿀 내게 나는 병 내가 납품해서 그냥 병에 담아서 팔자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SNS 잘하니까 나는 그냥 그거 뭡니까 뭐 네이버나 어디에 쇼핑몰 올려가지고 온라인 판매해 볼게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설립 등기하고 법인격 부여하고 그 대부분들이 그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세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도 내고 부가가치세도 다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그거 왜 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장사 안 되면 낼 것도 없잖아요. 돈이 벌렸을 때 세금을 내는 거지 벌리도 않았는데 세금 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대부분들 제가 늘 하면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아니 협동조합 만들면 법인세 내야 된다면서 그래 얘 내야 되죠. 그러면 법인세 그거 안 내면 안 돼. 그냥 일반 사업하면 법인세 필요 없잖아. 그랬는데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돈이 벌렸어요. 법인세를 내는 걸 걱정하셔야지 뭐. 지금 돈 벌리도 않았는데 법인세를 왜 걱정합니까? 한 100억 벌면 한 10억 내면 되잖아요. 그럼 맞네. 100억 내면 10억 내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라는 것은 벌렸을 때 내는 거니까 뭐 세금 낼 만큼 사업이 잘 되면 그것만 해도 굿 아닙니까? 리스크 줄이고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요
요게 이제 그 부가 설명하자면 협동조합 주체사의 비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알만한 내용인데요. 자, 이게 저 아까 출자 제한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가면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사전에 30% 정도 출자 제한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1인 1표제. 그죠? 1인 1표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제가 다수의 평등한 지배. 그죠? 우리 이사장이 있죠. 이걸 읽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보통 통상 한 3년에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러면 뭐 많이 하시면 4년 정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하면 한 12년까지 우리 농협 같은 경우는 보통 조합장이 오래 하시면 12년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그래 하지 말고 막 2년씩 중임으로 2번만 하자 이렇게 하면 4년 하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아까처럼 우리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계는 있습니다. 뭐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사업을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아주 좋은 방법인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거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이게 지금 살아남아서 내가 노후까지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잘 될 때를 우리가 지금 벌써 고민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수익을 창출시켜서 내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잘하는 말이 뭐냐면 협동조합 잘 되다가 나중에 그냥 개인 회사 하나 만들어라. 아까 볼로냐도 마찬가지고 어딥니까? 몬드라곤도 마찬가지고 전부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가면 개인 회사들도 다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이런 거에서 돈이 잘 되니까 뭐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배를 사과를 유통을 하다 보면 박스 만들어야 되는 것은 꼭 협동조합을 안 만들고 내가 하나 만들어 납품하면 안 되겠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로 어기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초기 단계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박스 공룡 하나 만들어 납품하면 또 그걸 또 다른 하나의 또 수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잘 돼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바퀴를 굴리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일단 고민을 하시고 그 이유가 되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형태의 일들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첫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생존을 시켜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나마 좀 효율적이고 이 생존율이 높은 게 협동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